이제 최근 우리 이번 시간에 204페이지 물의 자동 이온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때 산염기 정의가 두 가지 있었지. 아레니우스 정의하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하고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수소이온을 줬다. 그러면 얘가 되거든. 그래서 수소이온을 주면 산, 받으면 염기.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역반응에서는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지. 얘가 산, 얘가 염기가 된다. 자, 그래서 얘가 이 수소이온 떼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산과 요 염기는 무슨 관계다? 짝산, 짝염기 관계다. 그리고 얘 두 개가 또 짝산, 짝염기 관계다 해가지고 저는 우리 시간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까먹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때 평행상수 K 값을 찾으면 물은 빼고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이온 농도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25도씨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요거 하면서 이거 자체가 산염기 정의가 아레니우스인 우리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내놓는 거랑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가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롤이라고도 하고 로울이라고도 하고 그래 알겠지? 이게 좀 그래 하나가 좀 통일해주면 좋은데 자 요까지가 이제 그거 했다면 이 산염기 정의가 자,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으면 요걸 조금 더 넓게 잡는 게 브랜스테드 로리야.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넓게 잡는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은 어디서 들어봤던 이름이 나와. 바로 루이스 정의야. 루이스 어디서 들어봤더라? 루이스 전자정식. 루이스 전자정식 할 때 들어봤던 거. 그게 나와. 이제 안 적혀 있으면 적어놔. 세 번째 정의가 루이스 정의가 나오는데 산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전자쌍 밖에 염기는 전자쌍 주게 해가지고 나와.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생략했어. 빠졌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자쌍을 받는다, 주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물 분자를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얘가 비공유 전자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수소 이온이 와가지고 이게 뜩 들러붙어. 그게 뭐가 되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때 즉 이 수소 이온 입장에서는 뭐라 하는 거냐? 전자쌍을 받은 게 돼. 그리고 물 분자 입장에서는 전자쌍을 준 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염기 정의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느냐면은 아레니우스 정의는 어디서만 가능하냐면은 수용액에서만 가능하거든. 수용액에서만. 그런데 수용액이 아닌 경우에 산염기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염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이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저번 시간에 있다. 암모니아야. 얘가 분자식에 아무리 가도 있잖아. 수산이온이 없어. 근데 염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설명할 때 브랜스테드 로리로 설명을 하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산화칼슘이야.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얘가 탄산칼슘이 돼. 근데 이게 중화 반응이야. 얘는 수소이온 자체도 없고 수용액상에서 반응은 하긴 하는데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녀석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가 중화반응이거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루이스 정의가 나오고, 얘는 CaO라고 돼 있는 이 녀석이 있잖아. CO2 있지.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데다가 이산화탄소가 와가지고 얘네들의 비공유 전자쌍에다가 그냥 붙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든다 이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녀석, 특히 이제 산소가 주거든. 그다음 얘는 이제 받는 녀석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주는 거니까 염기, 얘가 받는 거니까 산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이 폭넓은 의미로 이렇게 산염기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런 녀석들로 설명이 안 되는 것까지 설명하는 방법이 루이스 정의야. 이 세 가지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 루이스 정의는 지금 책에서 소개를 안 한다라는 건 일반고에서도 소개를 안 한다는 거야. 그 과거에는 있잖아, 루이스 정의는 안 나와도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까지는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략됐다라는 건 더 이상 소개를 안 한다는 거지. 하지만 어디서는 특목고 면접에서는 써야 될 때가 생겨. 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거 있잖아. 진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근데 니는 그나마 있잖아. 다행인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그런데 니 같은 애들이 학교에는 얼마나 많을까? 그잖아요. 그래서 난 예전부터 누가 니 학교 선생 한번 하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은 학교 선생 하려면은 임용고시라고 부르는 걸 패스하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 나도 예전에 그냥 철밥통인 학교 선생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내가 이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그전에 어디 있었다는데 병신천국에 있었다 그랬잖아. 도저히 못 하겠더라. 야, 이게 학교라고 부르는 데는 더 이상 있잖아. 학문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야. 수용. 그 말이 잘 알고 있네, 그지? 일정 시간을 수용해 놓는 그냥 수용소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 뭐지? 교도관인 거지, 교도관. 그래서 안 하고 기회가 있어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학교 선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야, 요즘 얼마나 문제가 심각할까라는 건 생각을 해. 과거에는 그래도 있잖아. 문제가 심각한 건 과거나 지금 다 똑같거든. 뭐 요즘 세대가 어떤느니 그것이 다 헛소리야. 알겠냐? 뭐 MZ 세대가 어떤느니 뭐 있잖아. 지금 세대가 뭐 과거하고는 다르니 그 다 개소리고 헛소리야. 옛날하고 똑같아. 옛날에 있잖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했냐? 패는 거야. 이런 거 들고 있잖아. 무지막지하게 패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억누르는 거지. 억누르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더해서 병신시기도 천지고 지금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짠하고 생기면은 여러 군데 확 하고 퍼지잖아. 그게 이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뭐 양방향으로 다 퍼진다는 게 문제긴 한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별 희한한 개또라이 새끼들 천지고 애들 사이에서 있잖아 폭력이 난무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2학년이 1학년을 불려가지고 패는 거야. 근데 패는 이유도 있잖아. 합당한 이유도 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면상 꼴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있잖아. 맞아가지고 우리 일명 이자 있지. 최장이라고 부르는 거. 최장이 터지는 바람에 평생 장애도 사는 그런 애도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누가 했는지 그때 막 밝혀내냐?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나지, 그지? 막 학폭이 열리고 막 경찰 불려가고 있잖아. 9시 뉴스에 뉴스 나오고 그냥 난리 날 걸 과거에는 있잖아. 그냥 쉬쉬해서 넘겨버려. 그러니까는
과거에 뭐 그런 꼰대 새끼들이 있다. 특히 학교 선생들 많잖아. 과거에는 뭐 저거 나 대도 않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처음 있는 거야. 그냥 병신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학교에서도 대략 한 정년 퇴임을 곧 앞둔 선생들이 있지. 쓰레기들이야. 나이가 교장 때 쓰레기들이야. 그 새끼들은 있잖아. 그때까지 이렇게 학교 선생이라고 있잖아. 배워줄 필요가 없어. 쓰레기들 천지다. 걔네들이 막 20대 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부터 막 60 가까이 된 사람들 60이라고 쳐보자. 그럼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한 35년 이렇게 전에 뭐 했을까? 애들 보면 있잖아. 조그만 애들 있잖아. 사고 칠 수 있잖아. 조그만 초등학생들 막 뛰어다니다가 있잖아. 뭘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있잖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 분명히 있는 거잖아. 초등학생이니까. 이 새끼들 뭐냐? 싸대기들이야. 조그마한 진짜 요만한 책상 위로 있잖아. 머리가 요만밖에 안 오는 애를 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병신 새끼들이 지금 무슨 교감하고 있느니 그런 새끼들이야. 그래서 난 학교 선생들은 일단 누가 됐든 상관없어. 난 병신이라고 생각을 해. 너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들 중에는 있잖아. 좋은 선생도 있고 뭐 이상한 선생도 있고 지랄 같은 선생도 있고라고 다 얘기는 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있잖아. 다 지랄이야. 지 밥그릇 안 뺏기겠다고 있잖아. 그냥 학생들 팔아먹는 건 기본이고 지 조금 손해보는 거 가지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애들 차별하고 흔하게 일어난다. 지금도 있잖아. 어느 학교나 다 있고 그런 놈들이 끝까지 또 살아남아가지고 뭘 한다고? 학생부장, 교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끼가 제대로 된 새끼가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교육계가 지랄인 거야.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 사교육이 판을 치니까 공교육이 무너진다. 기지랄하고 자꾸 전데 공교육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사교육이 판을 치는 거야. 너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진짜 정상적인 내용이 전체의 50%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이상한 걸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어. 특히 전교조라고 부르는 데 들어가 있는 병신 같은 새끼들이 있다. 분명히 이 학교에도 있잖아. 내가 볼 때는 한 30% 이상은 전교조라고 부르는 전국 교직원 뭐 조합 이런 거 있거든. 거기 들어가 있는 놈들이야. 이 새끼들은 개념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 그리고 전교조라고 부르는데 핵심 우두머리들은 약간 북한을 찬양을 해. 진짜로 북한을 찬양을 해. 좌익 세력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있잖아. 뭔가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있잖아. 이상한 소리 찍찍한다고. 그래서 그 선생들이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빨간 쪽 계열 있잖아. 빨간 쪽 계열에 누가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학교 선생은 정치색을 띠면 안 되거든.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보면 있잖아. 그냥 재미로 듣잖아. 근데 알고 보면 그 새끼들이 정교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그런 놈들이 뭐란다고? 북한 찬양하고 있고 그래. 그리고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불러. 잠시만. 있을걸? 이야. 있다니까. 중국은 거대한 나라고 중국을 거역하면 안 되고 이기라라고 있는 선생들이 있다고. 미친놈들이야. 그런 것들이 선생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뒤에 살아남아가지고 교장질하고 있으니까 학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맨날 공사하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성 선생들 중에는 또 뭐도 있다. 페미니즘에 쩔어 있는 미친년들도 존재한다는 거지. 저희 학교에 없는 것 같아요. 있다. 근데 지금은 있잖아. 눈치 보면서 자기가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있다. 어느 학교에 있다. 여선생들의 절반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저 선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있어. 눈앞에서는 있잖아. 온갖 착한 척, 예쁜 척하고 있는 그 선생이 뒤로는 있잖아. 인터넷으로 악플 달고 있고 남자가 뭐 뒤졌다 이러면 있잖아. 그 한남 잘 뒤졌는데 이기라고 하는 그런 그 선생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선생인데 조심해야 돼.
되겠냐? 그거는 알게 모르게 사실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도 있잖아. 물들어. 옆에서 그러고 있잖아. 물들어. 응, 물들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우리 엄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누나는 아니야, 우리 사촌 누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뭐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귤박스, 귤에 비유를 해. 귤에 왜 비유하지? 귤을 누구도 있잖아. 한 상자를 사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한 상자를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귤을 갖다가 조금만 방치시키면 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대? 곰팡이 펴요. 곰팡이 피면서 썩지. 그런데 이 곰팡이 피면서 썩은 귤 하나가 딱 있는데 요거 빨리 제거를 안 하면 있잖아. 하루도 안 지나서 주변으로 퍼져버려. 다 썩어. 싹 다 썩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다. 그러면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있잖아. 학교 추천 도서로 뭐가 있었더라? 82년생 김지용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추천 도서 이거는 꼭 읽어봐야 돼 하는데 너 혹시 읽어본 적 있어? 그런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몰라? 그 얘기네. 점점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거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학교의 추천 도서였어. 무슨 책이요? 82년생 김지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있잖아. 막 이렇게 정시까지 놓고 이랬었어. 각 학교별로 전부 다. 미친 책이다 그거. 쓰레기 책이다 그거. 그래가지고 너 82년생이면 8이면 지금 그쯤 됐지 그지? 43시. 그런데 뭐라고 책에서 묘사를 했느냐면은 가부장적인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와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상 차리고 남자 상은 좀 밥도 많게 반찬도 많게 하는데 여자 상은 있잖아 밥도 적게 반찬도 적게 아니면 생선 있으면 살은 이쪽에 뼈만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 있잖아. 막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 선생님이 사실은 그 82년생보다는 나이가 많거든. 내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없었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없었어. 내가 조그만 때도 기억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상을 따로 차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왜 상을 따로 차리냐면은 상이 작아. 어쩔 수가 없어. 상이 작아. 과거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못 살았기 때문에 큰 상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야.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작은 상 있잖아. 작은 상. 이게 작은 상은 싸단 말이야. 작은 상을 2개씩 이렇게 놓거나 3개씩 놓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안 먹어. 그리고 선생님이 거제에 처음 왔을 때 있잖아. 수월이라는 동네가 없었다. 논밭? 논밭이 아니라 여기 무슨 바다 있고 이래. 지금 저기 있잖아. 저기 뭐 유로스카이 해가지고 있잖아. 그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는 데 있잖아. 거기 바다였어. 바다였어. 그리고 저 거제대교 알지? 거제대교 쪽에서 우리가 저기 통영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둔덕이라고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 너가 상상이 돼? 그 다리가 구거제대교라고 부르는 다리 있잖아. 혹시 알고 있어? 구거제대교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구거제대교가 있으면 그 옆에 신거제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가대교가 있어. 다리가 3개 있는 건 알고 있어? 거가대교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거가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영 쪽으로 가는 길에 구거제대교가 있고 신거제대교가 있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육지로 나가는 다리가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가대교는 한참 뒤에나 생긴 거야. 그리고 신거제대교도 그 뒤에 생겼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 지금 구거제대교라고 부르는 다리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육지로 나가려면 그 다리만 통과를 해야 돼. 다른 데가 없어. 그 다리만 타고 있잖아. 통영으로 갔다가 통영에서 이제 부산 가려고 하면 통영에서 고성을 갔다가 고성에서 마산 진주 쪽으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부산을 가야 돼. 그래서 그 나중에 있잖아. 통영 갈 때 되면은 대부분은 거제대교 지나가. 구거제대교 잘 안 지나가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둔덕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어. 둔덕 다음이 거제면, 둔덕면 다음이 거제면, 거제면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뭐 동부면, 남부면 이렇게 나오거든. 거기 비포장도로였어. 비포장도로였어. 도로가 있긴 한데 이건 아스팔트 깔아놓은 게 아니라 비포장도로야. 그리고 처음 거제 왔을 때 내가 진짜 어릴 때 왔었거든. 초가집이 있어. 2층 집이 없어. 2층 집이 없었어. 초가집. 그나마 좀 괜찮은 집이 그냥 돌과 흙으로 만들었는데 지붕이 일명 그 스레트 지붕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 양철 형태로 돼 있는 울룩울룩하게 생긴 이런 양철로 돼 있는 이런 지붕을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면을 쓰는 집이 있어. 성면도 이렇게 울룩울룩하게 회색으로 돼 있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붕 재료로 나온 게 있었거든. 그런 걸 쓰는 집들은 그나마 나은 집. 초가집. 비포장도로에 초가집이 있었어. 그런데도 뭐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다. 다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시기니까 그냥 상을 따로 썼던 건 어쩔 수 없이 상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은 또 가족들도 많았거든. 상이 작으니까 한 번에 다 앉아서 못 먹어. 그러니까는 큰 상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상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먹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거기 책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이 개구라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거지. 일부 지역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이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걸 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게 과거에 만연했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있다고. 영화도 만들었던.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여자들이 뭐 엄청나게 개고생하고 그런 것처럼 딱 그려놨는데 개지랄 또 잡아줬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서서히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최고치 정점에 달았던 시기가 있거든. 문시 정권이라고 알지? 문시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최고치를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게 뭐냐? 내가 저기 큰 마트에 주차장 가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다. 혹시 알고 있어? 요즘 거의 없어졌다. 그 뭐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병신들이지. 그때 또 뭐 생겼냐면은 여성 가산점. 장애인보다 점수가 높아. 그때부터 군가산점 없어져. 군가산점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냥 여자들은 뭐다? 그냥 자기들이 뭐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 막 주물러 놓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하거든. 주차를 안 해. 그러면서 그럼 여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느냐? 안 하는 거야. 그럼 왜 여성 전용 주차장이니까 여자들 주차해도 되잖아. 왜 안 할까? 여자들도 주차장 거기다 주차를 안 해. 왜 안 할까? 간단하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만들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지? 장애인용 주차장 있지. 장애인용. 그 다음에 뭐냐? 임산부 있잖아. 임산부 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설치했더니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없잖아. 이 기존의 마트들이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먼 데다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먼 데다가 가까운 데 만드는 마트들도 있어. 먼 데다가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안 되는 거야. 가까운 데 만들어 놓은 마트들도 있어. 근데 해보니까 어떻느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뭐냐면 분명히 남자가 운전해 왔어.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개구라치고 우는 거야. 씨, 운전하는 거 도대체. 그러니까 워낙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냥 이제 지금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그냥 좀 일부만 임산부로 바꿔버리고 나머지 그냥 일반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바꿔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 보면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는 오죽하겠나.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좀 뭔가를 좀 제대로 해줄 텐데 제대로 하는 놈들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야. 내가 무슨 정치색이 있어가지고 내 빨간 게 낫다 파란 게 낫다 그런 건 아니야. 난 그런 거 잘 몰라. 난 어차피 있잖아. 나한테 그 특별히 피해가 없으면 빨간 게 하든 파란 게 하든 노란 게 하든 굳이 검은 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학교라고 부르는 데가 니 나중에 있잖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일부 후회 부분들이 생겨. 그 중에도 누군가는 그렇게 생길 거야. 벌써 이제 지금 빨간 거 있잖아요. 이거 단서나 네, 후회할 일이 생겨. 나중에 생긴다. 니는 분명히 이제 후회할 일이 금방 생긴다. 네가 이제 가졌던 그 기회를 네가 스스로 꽁 잡아준 거에 대해서. 지금 봐봐 저기 앞에 게시판 붙은 거 보면은 벌써 한가영 붙은 데가 둘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합격했으니까 둘이 붙여놨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저기는 이제 과거 합격자들이 붙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인생이 그냥 달라지거든. 걷는 길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게임상에 니 게임 자주 하니까 알지? 스킬 트리라는 거 알지? 메이플. 내가 이런 거 가끔 얘기하는데 스킬 트리라는 거 알거야? 이 스킬 트리가 특이한 게 있잖아. 이제 누가 초등학생이 있어, 중학생이 있어. 이제 이 고등학생이 되는 이 과정이 있잖아. 일종의 전직이야. 1차, 2차, 3차 뭐 이 중에서 1차 전직인 거지.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가 따라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영재고로 전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목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일반고로 갈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는 일반고 더 밑에 있는 뭐다?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다른 학교로 이렇게 진학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있잖아. 이런 전직하려고 그러면 있잖아.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 뭐 아이템이 몇 개 이상 필요하다든지, 경험치가 얼마 이상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책이나 아니면은 무슨 두루마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게임 많이 하면 알 거예요. 전직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직을 하면 참 좋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전직 조건을 만족을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는 전직을 포기를 하는 거야. 왜? 퀘스트가 너무 귀찮은 거지. 그잖아. 퀘스트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퀘스트를 귀찮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아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오면 갈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병신 같은 짓을 하면 이쪽으로 이제 스킬들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뭔 일이 생기느냐? 되잖아. 너도 웬만해 다 알아.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냐? 요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최소가 이제 알지? 여기 그 한과영 가면은 꼴찌에도 카이스트가 꼴찌에도,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눠지는 거야. 전형 있어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 꼴찌에도 그 모셔가는 거 아니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어차피 한과영은 카이스트 부설 연계되어 있는 거. 카이스트 부설 학교야. 여기 그냥 가는 거야. 가고 싶으면 그냥 여기 갈래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특목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카이스트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영재고 쪽에서는 이제 카이스트만, 이 최하점이 카이스트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목고 쪽에서는 이제 성균관이 이제 아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일반고는 어떻느냐? 일반고는 어때? 신라래.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긴 해. 근데 너무 드물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일반고 가가지고 요쪽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의대나 이런 데 가는 경우도 있긴 해. 이거는 뭐 하는 거랑 마찬가지냐면은 게임할 때 게임을 예로 들자면은
니 무슨 게임해? 저 웬만한 거 거의 다 해보긴 그래? 게임할 때 이렇게 가는 거는 뭐랑 마찬가지냐면 니 롤 하잖아. 그지? 롤 하지? 롤 할 때 내가 롤 캐릭이 몇 개야 근데? 100개가 넘을걸요.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들었을 때 내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125개인가 124개인가 이랬다고 들었거든. 150개 넘을걸요. 그러니까 그럼 많아. 그래서 네가 뭐 여기서 있잖아. 이 정도로 가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캐릭터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존나 깎아서 네 혼자서 같은 그걸 뭐라고 그랬지? 티어 같은 티어의 애들하고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같은 티어의 5과 네 혼자서 붙어가지고 네가 승리하는 거야. 그 꿈의 킬, 펜타킬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려면 네가 그 게임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그지? 그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는 거의 뭐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 깽창급인데. 말 그대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지나트리 없어. 여기는 지나트리가 따로야. 요건 따로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지나트리가 없어. 안 돼. 다른 애들 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NPC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NPC가 뭔지 알지? 게임할 때 나오잖아. NPC가. 너 NPC 뭔지 알지? 어. 몰라? 근데 무슨 게임을 해? 응? 이 축구 게임 할 때 NPC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관객들 있잖아. 와. 그 게임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응. NPC. 보통 게임 하면은 가만히 서가지고 있다가 물어보면 길 가르쳐주고 퀘스트 주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거야. 공부관 애들은 이제 대장간 같은 애들. 그렇지. 대장간 같은 데서 무기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배 만드는데 돈 되고 막 이러는 게 NPC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여기서 더 이상 여기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여기는 NPC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이스트고 간다 그러면 NPC 트리를 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이 문제야. 우리가 이제 제일 후회할 일은 분명히 이쪽에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 너무 게을러. 그치? 너무 게을러. 그럼 이쪽에 못 가면은 이쪽 트리를 타야 돼. 이쪽 트리를 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겨. 뭐가 생기지? 취업이 여기서 있잖아. 1차 전직을 하잖아. 여기서 이제 이게 2차 전직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3차 전직을 할 때 이 3차 전직하는 과정에서 돈 되는 걸 못 하는 거야. 돈 되는 걸 못 하는 경우가 생겨. 돈 되는 걸 못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1인 가구로 진화했다가 독거노인 독거노인으로 또는 여기서 뭘로 고독사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 웃기지.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이 필요하긴 해. 없으면 안 되긴 해. 없으면 안 되긴 하는데 밀려는 요거를 굳이 선택을 안 하더라도 이쪽 트리로 선택이 가능한데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선택할 수 있는데도
그 자기가 그 선택을 포기하거나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선택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게임에서도 현질이라는 거 있지. 던져버리면 그지? 현질 있잖아. 현질 있으면 현질하면 어떻게 돼? 좀 원작 위에, 많이 그지? 뭔가 좀 나아지잖아, 그지? 그럼 현실도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문제는 이제 현질했을 때의 단점들도 생겨. 뭐가 생기래? 현질했을 때 단점은 돈이 나간다 이거 말고 뭔 단점이 생기래? 이게 너가 있잖아 게임을 해본 애들은 알아. 소율아 니도 게임하나? 게임하지. 게임 해본 애들은 알아. 과금하지 않고 게임을 하면 이게 과금을 안 하고 게임을 하는 경우 어떻냐면은 다른 애들보다 레벨이 잘 안 오는 거 맞아. 그지? 그리고 불편한 것도 많거든. 그 다음에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라든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맞아. 근데 현실도 비슷하잖아.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과금을 안 했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느린데 어쩔 수 없이 구석구석을 다닐 수밖에 없어. 맞잖아. 아이템을 얘는 있잖아. 그냥 현질해가지고 아이템을 쭉 하고 사면 되지만 나는 갤로가다를 해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잖아. 좀 비싸다 받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 게임 내에서도 어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쌓이는 거지. 그 이외에 그 내가 그냥 수치적으로 보이는 그 경험치 말고 어딜 가면 뭐가 등장하고 어딜 가면 뭐가 등장하고 어딜 갔을 때 그 롤도 똑같잖아. 어떤 맵이 딱 있었을 때 그 맵에서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있잖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맵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그것도 똑같이 보면 몹이라고 부르나 막 이렇게 무슨 뭐 한 서너 마리씩 어디 뭉쳐 있잖아. 그래서 아이템 돌보는 새끼들 뭐라 불러? 정글목들이요. 그러니까 몹이라고 부르잖아. 몹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몹은 주로 뭘 떨어뜨리고 저기에 있는 몹들은 뭘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경험치로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치상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런 식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뭐 누가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투자가 좀 적게 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여러 가지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치가 쌓이거든. 그런 것들은 현질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겨.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SNS를 보면서 쟤는 막 저런데 막 하고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있잖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거는 병신들이 하는 거야. SNS랑 너무 홈페이지. 응? 병신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알겠냐? 그런 데다가 사진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 전부인 애들이 그런 경우들 많거든. 그러다 보면 걔네들은 겉으로는 뭔가 엄청 화려한 것처럼 쭉 그렇지만 알고 보면 뒤에는 있잖아.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데 손을 대가지고 도박, 마약 또는 제3금융권 이런 데 연결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그거 이외에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거 가지고 쫓아갈. 근데 그게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중학생쯤 되면은 아직 그런 걸 판별할 만한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해. 경험치가 훨씬 부족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쉽게 현혹되는 거지. 지금 이제 사실은 내가 지금 우리가 요런 걸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 안 그러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지금 당장 이게 학교 내신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 내신을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맞잖아. 불투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뭘 할까?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중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어차피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뒷부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천천히 가도 되거든. 천천히 가면서
뭐 이거는 저건 뭐 앞으로 이제 너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제 둘이는 2학년이고 이제 얘는 3학년이다 보니까 누구 둘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도 생각이 바뀌어서 얘처럼 선택할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얻게 되는 여러 가지들, 얻게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있잖아. 그냥 잠깐의 어떤 편안함이겠지만은 이제 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고3이 되는 거잖아. 고3이 딱 되려고 할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여기 플랜카드 걸린단 말이야. 네가 아는 애들 이름이 딱 걸리면서 이미 막 서울대 어디 합격했다 막 이런 게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진짜 뭐가 드러나냐면은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뭐 내 인생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어떻게든 자기가 개척해서 가면은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다. 같은 반에 있던 애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애가, 아니면은 다른 학교지만 같은 학원 다녔던 애가 알고 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거지. 새로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보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 좀 귀찮더라도 잡으면 되는데. 나는 사실 너그 나이 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는 SNS, 인터넷이 그런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과거가 나도 있잖아. 한참 뒤에나 있었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과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때는 그냥 이게 학교 자체가 그냥 정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앞으로의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그걸 할 만큼 선생들이 뭔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아이들을 미래를 걱정하거나 그런 선생들도 없었는데다가 선생들도 뭐 하느냐? 지 마음에 안 들면 패기 시작하는 거야. 반장 엄마한테 돈 받고. 학부모들한테 돈 쳐받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나는 사실 그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예전에 국민학교 다녔거든. 촌지라고 부르는 게 있어. 이게 이제 학부모가 선생한테 몰래 돈을 주는 거야. 이거를 안 줬다는 이유로 있잖아. 나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다닐 때 차별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충족해야 안 돼. 그런데도 그런 걸 안 줬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걸로 차별하고, 어떻게 차별하냐면은 대놓고 차별을 해. 대놓고. 그러니까는 표정부터가 다른 거야. 나한테 얘기를 할 때하고 촌지를 주는 애를 대할 때하고 달라. 내가 더 문제를 잘 풀었는데도 시큰둥한데 얘가 나보다도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엄청 꼬꼬마일 때 마음에서는 선생님 왜 저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들 싫어한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좋은 기억을 갖게끔 만들어준 선생이 없어. 제로야. 다 지 밥그릇 챙기고 있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척 패고 있고 헛소리나 해갖고 지가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병신이고 이러거든.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다를까? 똑같이 뭐. 그래서 이거 너 있잖아. 그거 보면 학교 선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애들이 학교 선생을 하냐면 학교에서 수학학 있지. 한 60점, 70점 나오는 애들 있잖아. 애매한 애들. 걔네들이 학교 선생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50점, 40점 나오는 애가 학교 선생하는 거야. 지금 사람인가 싶은 새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학교 선생들이 이제 교대에 있는 사범대 이런 데는 지금 등급 커트라인이 얼마냐면은 지금 9등급제 할 때 5등급이 들어가. 그러면은 지금 5등급제잖아. 그러면 줄었잖아. 그럼 몇 등급 들어가느냐면 4등급이 들어가는 거야. 5등급도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가? 5등급 돼도 사범대까지는 될 것 같아요. 들어갈걸 아마.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은 지금 학교에서 있잖아. 수학 30점, 40점 나오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지. 그런 것들 고등학교 가면은 그거 안 돼.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 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뭔 얘기들이 나온다. 학교 선생님이 뭐라 얘기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과학 선생인데 암모니아 화학식이 NH4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없을 것 같지? 많다. 계산 못하는 고학생. 계산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지가 잘못 받고서는 이게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시험 문제 잘못 내놓고서는 지가 또 맞다고 있잖아. 우기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시험 다시 치고 허다하다 이게. 그럼 총구석이라서 그러냐? 그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큰 도시라고 다르나? 어차피 너에 대해서는 있잖아 애정도 없어. 왜 5년이면 다른 학교 가야 되잖아. 맞잖아. 다른 학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별로 애정도 없고 그냥 지 밖으로 챙기고 바쁘고 지 있잖아. 지가 뭘 해야 되는 일도 너가 딱 보면 그거 할 수 있다. 너가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부르는 거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거 있거든. 근데 그거 특이하게 있잖아. 나하고 나는 같은 학년인 건 아는데 모르는 애 있지. 세부 특기 사항 비교해보면 똑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싹 다 맞아. 이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야. 나중에 이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볼지도 몰라. 근데 나는 이때까지 학교 선생님들을 내가 겪었던 학교 선생들은 쓰레기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들어본,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 못했어. 근데 들어본 선생들도 쓰레기야. 뭐 좋은 선생이 있다 그런데 좋은 선생 왜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한테 친절하대. 자기한테 먹을 걸 줬대. 끝이야. 그거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애들 단순하잖아. 자기한테 먹을 거 주면 좋은 선생, 자기한테 먹을 걸 안 주면 안 좋은 선생. 이렇게 낙인치 있는 애들도 있어. 주변에 많다. 지금 뭐라는 거야 지가? 멍멍이. 어쩌나? 그래서 이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 하여튼 일반 거 가서라도 하여튼 잘하려고 하면 되나. 게임은 적당히 좀 하고. 게임 많이 안 해요. 같이 못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 맛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신고할 이유가 있는데 특정해서 오늘 민준이도 안 왔어? 민준이 편의점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준이는 왜 안 왔어요? 아 예준이는 어디 휴가 간다고 문자 왔어. 네? 어제도 물놀이 가고 오늘 아침에는 아쿠 왔는데 그래? 네. 사예준? 네, 이 새끼 그냥 아니야 엄마가 문자 왔어. 칠 7일부터 휴가래서 출석이 힘들었다고 문자 왔었구나. 오이 정확한 답. 네, 동영상 과학 쉽네요. 응. 지금 걱정이 없을 나이가 참 좋겠다. 근데 우리 학교 쌤들은 이제 좀 이상한 쌤들 좀 가가지고 자, 너 때는 없을걸. 형 때는 레전드들 많았지. 지금도 조금 아니야 우리 수월도 많이 이제 클린해졌어.
자, 키로프 법칙 문제 숙제 했었지? 맞지? 키로프 법칙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네들 되게 어려워하거든. 천장 뚫었어요. 뭐 천장? 천장 뚫었어요. 어디 뚫었어요? 네, 가운데. 여기 뚫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천장을 현장을 어디 갔어요? 어? 아니 저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뭐 목대에 있는 그치 공기를 흡입해서 그치 에어컨을 거쳐서 저쪽에 하나 더 뚫었어. 얘들아 이거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이런 거 이해돼? 이거 이해돼? 주성아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치 상가 연계의 정의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핸드폰 하고 있는 나는 시작한 거지. 그다음에 요거는 알겠어? 이온화상수. 이혼나서 그러니까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14 이게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이 개랑 이거랑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중성일 때는. 그럼 이게 11 마이너스 7, 11 마이너스 7이야. 그래서 우리가 pH를 7이라고 부르거든. 7을 중성이라 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치 만약에 봐봐 이게 11 마이너스 7이고 이게 11 마이너스 7이면 이게 중성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요게 H 플러스거든. 요게 만약에 10배 많아져. 10배 많아지면 10의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렇지. 그럼 pH가 6이 돼. 그렇지. 그럼 요게 10의 마이너스 8이 돼. 그러면 봐봐 pH라는 건 뭐냐면 pH가 그래서 pH가 7이 중성이고 7보다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pH 1 차이가 몇 배 차이게? 10배 차이야. 그렇지. 맞지? 그래서 pH가 7인 중성이보다 pH가 5인 게 산성인데 그게 그치 100배 더 산성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중성도 수소 이온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맞지? 10의 마이너스 7승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건 의미가 이런 거야. 1000만 개의 분자가 있으면 한 개가 그렇지? H 플러스 이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000만 개의 물 분자 중에 한 개가 H 플러스인 게 중성이라고. 그렇지? 그럼 pH가 마이너스 6은 뭐지? 그렇지? 1000만 개가 아니고 그렇지? 뭐 100만 개 중에 한 개가 H 플러스 이온인 게 그렇지? 10의 pH 6이거든. 그럼 pH 1은 뭘까? pH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렇지? 10개 분자 중에 한 개가 H 플러스입니다. 그렇지? 그만큼 산성이 진하다는 얘기지. 멍청이 새끼들이 그 염기성 물질 몸에 묻으면 산성 부으면 되지 않냐면 하는데 열 발생해서 얼반 뒤지지 않나요? 아 그거는 그래 그런 거지. 그런 것도 그래서 부어보라고 했어요. 헐. 자, 그래 이런 거를 이거 들고 그리고 오늘 그 한국영재고 2차 발표했죠, 그렇지? 맞지? 태훈이 떨어졌던데 저기 붙들어 봤어? 누구야? 우리 붙었잖아. 저 앞에 부산잖아. 누구 붙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장영실 전형이거든. 장영실 전형에 이번에 35명 모집했는데 36명. 근데 100명 왔댔거든. 100명. 입사 통과하니까 100명. 그럼 경쟁률이 한 2.5대 1? 장영실이 그거 아니야? 그 면접 보는 면접 보는 전형. 그래서 걔들은 그치 대신에 장영실 전형은 학교에서 얘들이 뭐 했냐면 한 명 둘 다 학교에서 뭘 했어. 학교에서 무슨 발표 한 명은 코딩 쪽으로 했거든. 코딩 쪽으로. 그래서 뭐 대회도 나오고 했단 말이야. 한강에 그거 새로 생기잖아요. 그 AI 수학 교육반인가?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걔가 이제 코딩 쪽으로 했던 거를 좀 써가지고 냈고 한 명은 자기가 옛날에 무슨 발표 학교에서 무슨 발표 학교에서 하다가 걔가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다더라? 경상대 영재교육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서 했던 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치? 해가지고 무슨 경상대에서 했다는 안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냈어.
그래가지고 둘 다 했는데 우리는 뭐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 떨어질 거라 생각했거든. 왜 생각해봐 2.5 대 1이니까 맞지? 근데 둘 다 됐어. 2차 합격이요. 그 2차는 이제 최종이 그거는 그 장애식 전형은 3차가 없거든. 맞잖아. 2차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내년에는 한 10명 써볼까? 장애식 전형으로 다뤄볼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장애식 이렇게 일반 전형은 태원이는 떨어지고 일반 전형은 상황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장애식 전형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한 명도 더 장애식 전형도 빡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건데 두 명 건데 두 명 다 됐으니까 장애식 전형이 좀 쉽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태훈이 형 떨어졌어요. 태원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쳤던 거야. 태훈이 그냥 그거 그러니까 과거 하기 전에 대구 영재고는 지금 2차가 언제 발표하냐면 지난주 발표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2명 그때 봤지, 그치? 둘이 네 같이 했던 그 2명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은 됐고 한 명은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학원에 지금 영재고 2명 일단 붙어 있잖아. 그래서 대구 영재고 걔가 내일 시험 치러 가거든. 3차 시험. 그 다음 주 발표야. 솔직히 2차 합격하면 대부분 붙지 않아요? 아니 그게 1.8대 1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붙으면 학원에 최초로 영재고 3명이 이때까지 최대가 2명이었는데 영재고 3명. PC방에서 태훈이 봤는데 나 영재고 떨어졌어 하면서 되게 침울해 하는데 괜찮아. 다음에 보고 내가 과거 가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게 영재고에서 그 중간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내가. 근데 어차피 태훈이 그거 영재고 쓴 거 과거 하기 전에 혹시나 될까라는 마인드로 영재고 쓴 거 아니었어요? 자, 그래 아무튼 자 같이 볼게. 그래서 내년에는 장례식 전형을 한 5명 정도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보고 저희 학원에서 테스트 해보고 지금 장례식 전형이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자 새로운 루트를 찾았다. 자 대신에 학교에서 무슨 과학이나 행사 이런 거 있잖아. 무조건 참여해. 알겠지? 거기서 했던 거는 좀 태훈이도 그냥 장영실 했으면 돼. 태훈이 이제 3년 내내 그러니까 장영실을 쓰라고 지가 그거 주를 안 해서 지는 경남 가고 갈 건데 그냥 문제 구경하러 그냥 한번 그냥 써본 거였어. 그 주가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아쉬워하지?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했어. 그냥 한번 해. 그리고 다음 가고 경남 가고 열심히 한번 준비하면 돼. 자 보자. 자 얘들아 사실 과거가 훨씬 나아. 자 혹시 질문할 거. 자 1, 2, 3도 내가 프린트 준 거. 아니 맞지 이거 프린트. 몇 번부터? 그렇지. 1번부터 해볼게. 1번에 2번이고 2번에 3번이고 3번에 1번이고 4번에 1번이고. 질문하면 돼. 1번. 자 1번부터. 자 아무거나 질문하면 돼. 얘들아. 화목반 애들 그치? 질문 엄청 많이 했어. 잘. 그치? 한 반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자, 그렇지. 자, 여기. 공부해야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전류가 가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간 길이, 그렇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 어디에 전압이 똑같을까?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 복잡한 회로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위가 같은 지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물통이 있어. 물통이 여기에 물이 가득해. 근데 구멍을 뚫어. 얘들아 여기에 빈물통을 둬. 그럼 빈물통 물이 이렇게 이동하지. 언제까지 이동하지? 절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작다 치자. 여기 크다 치고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높이가 같은, 그치? 수압이 같은 두 물통을 연결하면 물이 이동이 안 이동해? 안 이동하지.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자 전압이 같은 지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할게. 전위가 같은 지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같은 두 지점은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요. 그럼 봐봐. 자 내가 요렇게 갈 때 반 쓰고 반 남은 게 요점이야. 그치? 맞지? 네. 그럼 요렇게 갈 때도 어때? 반 쓰고 반 남은 지점이 요점이지.
그럼 요 두 점 사이에 있는 전이가 어때? 같지? 네.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래서 어떤 전 그치 이렇게 없는 거랑 똑같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니은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니은이 나 보기에서는 어느 거지? 사이에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이런 복잡한 회로 해석할 때 키로트 법칙을 적용하는데 그 전에 그치? 전이가 같은 두 지점을 찾아. 그 다음에 또 괜찮아? 그럼 4번? 3번. 자, 3번에 그림 그 지금은 두 개의 저항 R1과 R2가 기전이야. 기전이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V1, V2 전제의 회로에 연결했어. 자, 그러면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을 해볼게. 자, 3번. 자, 이렇게. 자, 여기 R1, 여기 R2, 여기가 V2, 여기 V1, 여기 A점, B점.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일단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하자. 여기 이제 이렇게 흐를 것 같으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I2라 정할게. 미리 정해. 자, 이렇게 먼저 정해. 첫 번째, 형님 이렇게 정해.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자, 이렇게 루프를 돌려볼게. 이렇게 내가 루프를 돌릴게. 그렇지? 키루프 제2법칙. 자, 그러면 공급된 전압과 소비된 전압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럼 V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렇지? 요 공급하고 있어.